안녕하세요. 마기입니다. RPA 강의 마지막 강의인 15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제가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프로젝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산출물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 방법론입니다. RPA 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 스텝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세스 도출, 두 번째로 적용 검토, 세 번째로 표준화, 네 번째로 설계 및 개발, 다섯 번째로 적용 및 안정화, 이 5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랑 이제 공통적인 부분, WBS를 작성한다거나 제안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생략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스 도출입니다. RP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현업분들에게 대상 업무를 도출해달라고 하면 매우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들은 RPA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이 RPA 대상 업무가 맞나요? 또는 RPA로 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강에서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로 진행하기 좋은 업무는 첫 번째로 단순하고, 두 번째로 반복적이면서, 세 번째로 규칙 기반이면서, 마지막으로는 정형화된 양식이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업무가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반복이 많아서 또는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가 RPA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반면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업무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업무, 인공지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업무는 RP가 진행되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면 크나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개인정보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예를 들면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꾸는 업무가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100%의 정확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그와 반대로는 이제 만약에 회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RPA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전사의 모든 팀을 대상으로 프로세스들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는 1차 프로젝트 때 진행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 때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사의 모든 팀이 있지만 예를 들어 1차 프로젝트에는 A, B, C 세 팀만을 대상으로 하고 2차 프로젝트 때는 다른 팀들을 대상으로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진행하고 이후 프로젝트에서는 또 다른 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2가지 방법 중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라는 것이 팀마다의 독자적인 업무가 있지만 다른 팀과의 연계가 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팀이 마감 처리를 먼저 해줘야 B팀에서도 마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순서와 연계가 있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A팀의 업무를 먼저 RPA로 진행하고 그 다음번에 B팀의 업무를 RPA로 전환하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나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 검토입니다. 이렇게 현업들을 통해 도출된 프로세스를 먼저 RPA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가능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합니다. 제외가 되는 업무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거래나 개인정보, 인공지능이 필요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업무처럼 효과가 적은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굳이 RPA가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도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 강의에는 커뮤니티 버전을 이용하였지만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라이센스 비용을 들어가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ROI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도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화 작업이란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로세스를 여러 직원이 하는데 개개인마다 수행하는 순서나 엑셀 양식 같은 것들이 다를 경우에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RPA를 직원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RPA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RPA 프로젝트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계 및 개발입니다. RPA는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행하던 순서를 플로우 형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네이버 뉴스 스크롤링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스타트를 시작으로 사람이 진행하는 순서대로 플로우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RPA로 전환했을 때 플로우도 그려줘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RPA가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 입력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색상을 다르게 해서 RPA랑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플로우를 다 그리고 난 뒤에는 뒤에는 이제 각 플로우마다 화면을 캡처해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분을 예로 들면 네이버의 검색어 작성 공간에 검색어를 쓰는 게 1번, 검색 버튼을 누르는 게 2번,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것은 추후에 산출물로 나오는 PDD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 및 안정화입니다. 개발을 완료하면 이것은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기존의 개발 강의를 듣다 보면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현업 담당자가 원할 때 직접 실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간에 실행이 되도록 스케줄링을 걸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프로세스 따라 또는 현업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줄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한 개당 RPA용 라이센스와 PC를 구매할 여력이 되면 좋겠지만 한 개의 라이센스에 최대한 여러 프로세스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세스마다 시간대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있는 시간까지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실행과 스케줄까지 정리가 되면 RPA가 잘 실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UiPath에서는 이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현재 어느 RPA가 무슨 프로세스를 실행 중인지 파악이 되고 대시보드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실행 방법에서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원격으로도 RPA 봇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한데 오케스트레이터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직접 웹페이지를 개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 측정입니다. 이 효과라는 것은 기존에 사람이 했을 때와 RPA가 했을 때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기간을 한 달로 놓고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을 한 후에 그 건수를 기준으로 사람이 직접 했을 때와 RPA가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현업 담당자가 직접 실행하는 방법이나 윈도우 스케줄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접 실행하는 거는 현업 담당자가 RPA UiPath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배치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러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 큰 따옴표 안에서 보면 뒤에 보면 uirobo.exe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execute file 이건 이제 명령어죠. 이러한 뒤에 있는 파일을 실행시키겠다는 뜻인데 뒤에 있는 파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RPA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XAML 이 파일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그 프로젝트 파일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거고요. 앞에 있는 경로는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일단 가볼게요. 가보면 이 링크인데 여기서 보면 앱 언더바 19.10.3 그리고 19.10.4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버전 중에
어느 버전으로 할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결정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 프레트, 뒤에 있는 프레트를 개발할 때 그 당시의 버전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해당 버전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했던 게 이제 19.10.4 버전이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UI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 UI 로봇.exe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있는 파일 경로를 같이 넣어서 이 파일을 실행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배치 파일을 만들어주면 얘를 가지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윈도우 스케줄러에서 이 작업을 하나 만드셔서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윈도우 스케줄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시겠다면 구글에다 검색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나오는 산출물입니다. 첫 번째로 소스 코드는 RP가 돌아갈 PC에서 개발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PC에서 개발을 하고 소스를 옮길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xaml 파일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폴더체로 압축을 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만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RPA 언더바 콜렉트 언더바 코로나 이 부분이 프로젝트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스크린샷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 열어보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뭐냐면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이런 getText의 셀렉터를 잡은 부분 셀렉터를 잡으면 자동으로 이런 스크린샷 시키는데 이것들이 바로 여기 스크린샷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샷도 같이 해서 폴더를 이제 폴더체로 압축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두 번째로는 PDD입니다. PDD는 프로세스 디자인 다큐먼트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의 플로우, as is와 to be,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의 캡처가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 프로세스의 버전이나 담당자, 설명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영상입니다. 실행 영상은 RPA를 실행시켜 놓고 동작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도 유지보수 측면이나 과거 이력을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RPA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니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WBS를 작성할 때 RPA는 기존 프로젝트와 달라서 화면의 본수로 공수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세스를 도출할 때 현업 담당자와 IT 개발자를 모아놓고 같이 미팅하면서 프로세스의 내용을 듣고 공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아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RPA는 윈도우 OS나 엑셀 2007, 2010, SAP는 730이나 740 이런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개발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때 실제로 로봇이 돌아갈 PC를 미리 확보하고 해당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 그리고 사양, 보안 및 권한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RPA의 이력 관리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RPA용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AP 전표를 치는데 잘못 친 전표가 있으면 계정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 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RPA가 잘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정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15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도 해보고 PM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틀린 거나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RPA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